대표님 지역별로 보더라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예, 예. 부울경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르다. 그동안 봐왔던 것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다르지는 않는데 예. 유지되고 있는 게 이 TK에서도 56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네. 이게 이제 TK 대구 경북이죠. 56.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60대 30이에요. 예,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이런 수치가 다른 그 정당 지지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 프레임 그러니까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이런 네. 거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기 68, 충청 68, 호남 88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61대 29. 아, 서울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엄청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56대 38. 요 60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60대 30 요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대 수치를 보셔야 되고요. 더 크게 보면 이제 4대 수치 정도를 보시는데 네. 그게 이제 대통령 첫 번째가 대통령 긍정 부정.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정당 지도하고 대통령 긍정 부정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선거 프레임입니다.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뭐 야당이 네.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요게 그 사이에 있고요. 그러면 3대 프레임이 있죠. 3대 수치 지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당 대표 긍정 평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의 주요 지표가 있는 건데요. 가령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의 모든 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이겠죠. 네. 예, 예.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최대 격전지였는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 긍정률 68이죠. 70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표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통령 긍정률은 되게 좋아요. 절반 이상으로. 예.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표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쓸 법한 그런 수치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배 소장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여론을 대통령 긍정 부정 네. 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립감을 가지고 전국 주도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까지 쭉 가더라라고 하면 그러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4개의 지표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게 대통령 긍정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후광 효과로서 가장 예. 강력한. 그런데 이 효과가 만약에 영남 지역까지 네. 이렇게 쫙 내려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마케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주도력이 상실된다. 전국을 그러면 여의도가 가져온다. 그러면 여야에 있어서 격돌되는 그런 전국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3등하는 지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긍정률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죠. 지지도.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가느냐? 국민의힘도 조금 해볼 만한 어떤 결집력을 발휘할 만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그러면 부울경은 그러면 격전지가 되는 거고 대구 경북은 수성전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많은 평론가분들이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이 과연 수성을 든든히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주요한 기초단체장이나 네. 심지어는 정말 있어본 적이 없는 대구시장과 관련해서도 이건 상당히 민주당 내지는 무소속이 선전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당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역별로 보더라도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봉신 대표가 네. 워낙 뭐 예리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네. 좀 다시 추가 한번. 분석을 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저희가 것이 이 표를 김봉신 네네. 대표가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좀 보여 좀 줘. AI 시대지만 네네. 피지컬 AI처럼 그러니까요. 김봉신 대표가 아니 우리 해줘야 됩니다. 김봉신 대표는 예. 인간 AI예요. 인간 그 AI. 자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전화 면접 조사로 발표된 것 중에서는 최근 조사에서 가장 높아요. MBS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65%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네. 호남 지지율을 보시면은
88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호남 지지율이 85%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리즈 시절이에요. 리즈 시절. 리즈 시절. 그러니까 최고조에 올라와 최고조. 있어요. 예. 85. 그다음에 지금 호남에서 부정은 한 자리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리저로 아하.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충청권이 지금 68이죠, 그죠? 예. 충청권이 65를 넘잖아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다 가져간 거예요. 캐스팅 보트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것으로서 설명이 되는 게 네.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통합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통합되면 다 국민의힘은 대전, 해보나 말아야. 충남. 예. 해보나 말아요. 그다음에 PK가 지금 60이 나왔죠. 자, 일단은 딱 그 임계점이에요. 60 이상 나오면 부울경 다 가져갑니다. 부울경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예. 이 선거는 후보자의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물론 전재수가 있고 김경수가 있고 또 울산에 누가 뭐 나오겠습니다만 김상욱 의원 뭐 출마 선언 김상욱이 했고.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나오면 그건 대통령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구는 지금 56%잖아요. 예. 자, 일단은 50% 이상 되면 대구는 뭐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지지율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꽤 높기는 했잖아요. 그랬죠. 물론 잠시.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보면 지지율이 꽤 높았는데 이 정도까지 구성은 안 됐어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빅데이터 분석팀이나 여론조사팀이나 이렇게 막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아하. 전광판을 보면서 이게 지점 꼭지마다 분석을 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결과를 그 분석 자료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MBS 기준으로는 네. 3월 달 또는 4월 초 범위 내에서 뭐 3월 달 내로 저는 봅니다. 네. 7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70 이상 올라갈 70 이상 지지율이 MBS 긍정률이 여론조사 MBS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한번 좀 보죠. 예, 예. 정당 지지 특히 MBS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충격적인. 지도를 말씀드리려면 네. 요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요입니다. MBS 조사는 엠브렘 퍼블릭 헬스리스 코리아리스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월 23일, 4일, 25일 3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당은 충격입니다. 지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쭉 네.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까지 올라갔는데 저점을 39에서 찍었거든요. 39에서 찍었으니까 지금 6%포인트 정도 올라갔으니 네. 사실은 5점 이내 변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45라는 숫자는 이 차트 전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작년 8월 3주가 어떤 때냐면 요 작년 8월 3주가 요 사이 아마 4주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8월 3주는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테니 네. 이때부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어야 됐거든요. 아하. 자, 그때 20% 수준이었습니다. 19에서 20% 수준. 자,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40, 2배 정도였는데요. 그거를 이어오다가 지금 45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쭉 19에서 20 장동혁 그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네. 전고점은 25였습니다. 최고가. 그런데 지금 17까지 빠져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보시면 27이라는 숫자는 그 장동혁 체제에서의 최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몇이었느냐? 저점이 16이었습니다. 16. 그러면 이번 대통령 출범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16 저점을 찍은 후에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고 25까지 올라갔다가 17까지 빠지는 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암시해 주는 게 많죠. 이 숫자에서 더군다나 말씀드린 거는 2월 1주 그죠? 2월 1주 이후에 3주 만에 나온 거였죠, 조사가.
예. 하나 정정해야겠네요. 아까 대통령 긍정률에 요거 오차였죠, 차트가 잘못됐네요. 오차. 2월 네. 2주가 아니고 2월 1주입니다. 일주. 예. 설 그렇죠. 연휴를 건너뛰었기 설 연휴에서 때문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월 1주에서 4주로 넘어갔을 때 이 사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보통 설 연휴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대통령 긍정률 빠지고요. 여당 지지도 확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설 연휴를 경과했는데 두 오히려. 정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 긍정률은 네. 가파른 상승세까지 그 정도면 두 번 조사 한 달 만에 8% 포인트니까 그거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하여튼간에 그 상승세죠. 네.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 물가라든지 경제 민생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특히 이제 정부가 아주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사실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여당은 높아지더라도 그냥 야당은 그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쪽에서 4% 포인트 높아질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더 빠졌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탓할 만한 게 있었다. 야당에. 아시다시피 이제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무기징역 대한 선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메시지 기자회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빨간 수치가 확 나타났다. 이게 월화수 조사라서요. 아까 23, 24, 25 조사라고 이제 네.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지금 그러면 장동혁 대표 23, 24, 25 장동혁 20일에. 대표의 그 전주 예, 20일. 그렇죠. 요 그 전주 주말에 예. 주말에 영향이 확 있고 뉴스를 탄 다음에 23일 날 이 조사 시기에도 아직 요런 흐름, 즉 빠지는 흐름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이 경고 등이 들어왔네요. 예, 예. 지역 얘기는 좀 이따 할까요? 네, 지역 얘기는 저희가 예, 예. 정당 지지 좀 보고 네네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